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는 2013 꼴통경제 진행자 한국진보연대 정책부장 한선모입니다. 우리사회연구소 연구원 백남주입니다. 네, 꼴통경제 2013년 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내년으로 예상되는 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발 위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님, 최근 기업들의 3분기 실적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요. 주요 건설사들의 실적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업계 1위인 현대건설은 3분기에 매출 3조 5,349억 원, 영업이익 2,06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매출은 6.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2% 감소했고요.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매출 3조 3,806억 원, 영업이익 985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67.4%, 영업이익은 143.2%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우건설은 매출 2조 66억 원, 영업이익 1,07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9.8%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은 8.1% 증가를 했고요. 이 세 곳은 이 실적이 그나마 양호하게 나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작년 실적이 워낙 저조해서 발생한 기저효과이고 다른 요인도 이 실적 개선보다는 이 판매관리비 축소 같은 이 내핍 경영의 결과로 분석이 되고요. 반면 이 대림산업 건설 부문의 경우는 매출 1조 6,986억 원, 영업이익 1,072억 원을 기록을 해서 매출은 19.8%, 영업이익은 9.5% 감소를 했습니다. 좀 나쁘게 나온 거죠. 네, 오늘 다루는 문제는 이제 해외 수주 문제인데요. 올해 GS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특히 문제가 됐었죠. 이 두 회사의 3분기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네, GS건설은 3분기에 매출 2조 4,292억 원, 영업손실 1,04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1.2% 증가를 했고 영업적자는 2분기 대비해서 450원가량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올해 누적 영업손실이 7,993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더 심각한데요. 이 3분기에 매출 1조 9,445억 원, 영업손실 7,468억 원을 기록을 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증권가에서 이제 어닝 쇼크라고 하죠. 실적이 안 좋으면. 근데 일부 관계자들은 이게 쇼크를 넘어서 이 기절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삼성엔지니어링은 1분기에 2,198억 원, 2분기에 887억 원, 3분기 7,46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을 해서 올해 누적 영업손실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누적 영업손실이 1조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손실액이 큰 것 같긴 한데 이제 좀 잘 감이 안 옵니다.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건설 분야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1조 원 매출을 올리면 한 5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거둔다는 거고,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비율이 한 20대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손실이 1조 원이면, 무려 20조 원가량의 매출을 올려야 만회할 수 있는 거죠. 앞에 보셨듯이 삼성엔지니어링의 분기 매출이 2조 원가량이고 1년이면 8조 원, 많이 잡아줘야 10조 원이겠죠. 일반적 영업이익률로 2년간 벌어야 생기는 돈이 영업손실이 난 거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에 이 자본 확충 문제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 이 삼성물산과의 합병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 이제 8회차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8회차 방송에서 GS건설 실적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 해외 수주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주요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에 앞다퉈 나섰고 그 결과 저가 덤핑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준공 시점에서 원가가 크게 높아졌고 또 낮게 책정된 원가를 맞추려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해지고
또 공기가 이제 공사 기간이 지연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지체 상금을 지불하게 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대규모 적자 문제가 올해로 이제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냐 이런 점일 건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보통 해외 플랜트 건설은 수주에서 준공까지 한 2, 3년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지금 GS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들은 뭐 대개 2009년에서 2010년 당시에 수주가 된 곳들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 해외 건설 수주액을 보면 2006년, 그러니까 위기 이전이죠. 2006년에 165억 불이다가 200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 398억 불, 2008년에 476억 불, 2009년에 491억 불로 늘어났다가 2010년부터는 더 폭증을 해서 716억 불, 그리고 2011년에 591억 불, 2012년에 649억 불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402억 불을 기록을 했고요. 9월까지면 4분의 3이니까 그게 400억 불이니까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한 550억 불가량 될 거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뭐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더 많아요, 이후에. 네. 그래서 물론 이 건설사들이 이제 저가 덤핑 수주 관행을 그동안 얼마나 고쳐왔는지 이게 관건이 되긴 할 거고요. 네, 이 해외 수주 문제와 관련해서 이 건설업계에서 심각한 토론이 진행됐던 걸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9월 11일에 2014년 해외 건설 잠재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이 해외 건설의 잠재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 그냥 토론회가 아니라 긴급 토론회였습니다. 네, 이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연구원 측은 이 발제 자료를 통해서 내년에 준공되는 해외 건설 계약액이 약 740억 불로 이 사상 최고치다 이러면서 저가 수주와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으로 손실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건설사는 쓰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심각한 경고까지 나왔고요. 연구원 측이 추산한 바로는 이 740억 불 중에 총 손실이 한 41억 불 정도로 예상이 됐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었고요. 네, 740억 불이면 이 8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고 41억 불이면 이제 4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이제 규모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외 수주의 70% 가까이를 10대 건설사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외 저가 수주 문제는 올해는 시작이고 내년에도 본격화되는 문제인 거고 심지어 대형 건설사들 중에서도 쓰러지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4조 3천억 원 중에 이제 10대 건설사들이 70%를 차지하는 거니까요. 네. 국내 이 건설 경기 침체 활로가 이제 해외 수주였었는데 지난 시기 보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건설사들이 위기를 피할 곳이 이제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건설사들의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만회를 하겠습니까? 이 해외 공사를 더 많이 따내서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손실을 메워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또 정부 지원이 필요한 거고요. 예, 이미 정부와 건설업계 간에는 얘기가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정부는 내년 해외 건설 수주 목표액을 850억 불로 세우고 2017년까지 수주액을 1000억 불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게 해외 수주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고요. 지난 8월 말에 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건설 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 방안에는 이 해외 플랜트 사업에 대한 이 수출입은행의 출자와 이 무역보험공사의 출연액을 대폭 늘리고 손실 발생 시 일부를 예산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5,1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2017년까지 1조 8천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고요. 무역보증기금도 2017년까지 매년 1,200억 원씩 추가 출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출입은행이 1조 8천억 원이고 무역보증기금이 4년간 1,200억 원씩이니까 4,800억 원이죠. 그래서 합치면 2조 2,800억 원이고요. 보통 이제 자본의 10배 가량을 이제 금융 차원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무려 23조 원 가량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해외 플랜트를 더 따내서 위기를 이제 돌파하겠다는 거고, 이걸 위해서 정부가 관련 지원액을 대폭 늘린 거고, 이게 또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이셨습니다. 집값 떨어질까봐 계속 이제 부양책 써주고, 전세 난 대책이라면서 부양책 쓰고, 미분양 주택 매입해주고, 뭐 사회간접자본 이렇게 돈 쓰고 4대강 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해외 플랜트까지 계속 지원해주고, 이제 정말 이 건설 부분의 지원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민들을 이렇게 악착같이 챙겨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STX를 시작으로 중간급 재벌들의 위기가 이제 불거졌는데요. 내년에는 이 대형 건설사들의 위기로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그 속에서 또 고통이 이제 국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3 꼴통경제 3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